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한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 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법원은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 도망의 우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사안이 중대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만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명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는 단계에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것은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 했던 행동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좀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관련해서 좀 송영길 전 대표가 해당 행위들에 대해 소명을 좀 했습니까?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일련의 행위들이 나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라는 이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원이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된 그 근거들을 사실을 좀 보면요. 우선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개시됐을 당시에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없애버리고 한국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프랑스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필요한 연락들을 취하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차명, 본인의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라는 점, 그 부분도 고려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곽 조직이라고 알려진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이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하드디스크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것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하드디스크 교체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거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검찰이 이제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향해서 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봉투를 직접적으로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돈봉투를 뿌렸다는 그 근거가 된,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돈봉투를 뿌렸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러한 수혜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송 전 대표면 사실은 그 아래 이제 돈봉투를 수수한 많은 이제 의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녹취록이 틀어지면서 이름까지 실명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도 누구누구 이렇게 세 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맞느냐라고 했더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맞다라고 육성으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하게는 그 세 명의 의원들이 아마
바로 이제 소환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인신 구속의 상태에서 수사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빨리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수사는 속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속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장 기간입니다. 만약에 20일 안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 관련한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6일 새벽이었죠. 이 고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물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누군가가 낙서 테러를 했는데 그 두 번째 낙서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경찰에 직접 자수를 했어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2차 범행, 그러니까 모방 범죄를 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서 자수를 한 것입니다. 2차 낙서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남성이고요. 범행을 저지른 지 13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에 경찰에 자수를 한 것입니다. 16일 새벽에 경복궁에 추가 낙서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1차 낙서와는 좀 내용도 다르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경복궁 담벼락에 도대체 왜 낙서를 했는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 범행 동기가 좀 밝혀졌습니까? 본인이 왜 이제 낙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딱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묵묵부답을 했고요. 예.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낙서의 내용을 보면요, 한 인디 밴드의 이름과 그리고 앨범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뭔가 팬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바깥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사실은 조금 더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공범이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공범 유무에도 수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범행과 2차 범행의 이 연관성 여부에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 처음으로 낙서를 남긴 용의자의 신원을 좀 특정했다고 하던데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거의 밝혀진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이렇게 이제 2인조 범죄다라고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택시 승하차 기록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든 어쨌든 뭐 관련 CCTV가 있든 간에 사실 누군지는 다 밝혀졌을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입건을 하는 것만 남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사실 소환돼서 입건하기까지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2명을 추적 중에 있고 그렇다면 2명을 추적한 후에 이제 앞서 2차 범행을 자수한 사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범행 그 시차가 없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범행의 경우에는 어떠한 웹사이트를 이제 플랫폼 사이트를 홍보를 하는 식으로 사실 불법 사이트였는데요. 그러한 문구를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적고 다녔습니다. 그걸 모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에게 고용이 됐다면 또 그런 것을 교사했다라는 또 추가 입건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저렇게 고궁 담벼락에 낙서가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자, 낙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엄벌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복궁 그 궁 자체만 건물만이 아니고 이 담벼락도 모두 사실 문화재입니다. 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문화유산이고요. 당연히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만약에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도 사실상 가능하고 관련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운 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저걸 지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예. 이것도 청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어떠한 이것을 훼손하겠다라는 고의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재물손괴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중형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전에 그 숭례문 방화범도 그렇고 좀 손상행위 처벌 판례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예. 이유가요. 언급해주신 숭례문 방화범도 그렇고요. 그리고 언양읍성에 납서를 한 마찬가지로 낙서범의 경우에 모두 다 실형 선고가 됐거든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저렇게 훼손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이런 문화재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